세무조사에는 정기 선정 세무조사가 있는데요. 먼저 납세자의 신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또 최근 4과세 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고 신고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정기 선정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요.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경우에도 정기 선정 세무조사의 사유가 됩니다. 수시 선정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납세자가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 무자료 거래, 위장 거래, 가공 거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거나 빠뜨린 것이 있거나 오류, 잘못된 것이 있다는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시선정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과세 방식 조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있는데요. 부가과세 방식 조세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선정 세무조사, 수시선정 세무조사, 부가과세 방식 조세의 세무조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81조의 6 2항이 정기선정 세무조사고요. 81조의 6 3항이 수시선정 세무조사고요. 81조의 6 4항이 부가과세 방식 조세의 세무조사입니다. 수시선정 세무조사 사유 중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81조의 4 2항 1호는 중복 세무조사가 원래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일단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 오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복 세무조사 가능한 경우,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판례가 2010도 19294 판결, 2008도 10461 판결에서 객관성,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세 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문구는 비슷하지만 양자의 표현을 보면은 요거는 객관적인 자료지만 이거는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자료라고 해서 좀 더 엄격하고요. 이거는 가능성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는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로운 조건들이 성취되어야만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단계라고 한다면은 중복 세무조사는 안 되지만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사유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구별을 해봤고요. 이제 문제는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세무조사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 세법들에도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소득세법 170조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장부나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이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세무조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와 이 소득세법에 있는 이 규정, 질문과 제출 명령 권한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득세법에 의존해서 만약 직무 수행상 필요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81조의 6, 2항, 3항의 사유가 없어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4항을 않는 이유는 4항은 부가과세 방식 조세의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인데 소득세법은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4항이 적용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소득세법 170조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사유들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사유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그냥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이런 식의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2012도 911 판결은 그렇지 않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세법에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2항, 3항의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소득세법 170조에만 기해서 직무수행의 필요성을 내세워갖고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증세법 84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장부 서류 물건의 조사, 제출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국세기본법 86조의 6사항, 요 부가과세 방식 조세의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이 조항에 이런 식의 어떤 사유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가과세 방식 조세의 세무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81조의 6사항은 다른 어떤 2항, 3항과 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세무조사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21도 32088 판결은 그렇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세무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이 상증세법에 있는 세무조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상증세법 84조의 상대방에 해당해야 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81조의 6사항에 의거해서 상속세, 증여세에 관해서는 아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84조가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이게 중복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증세법 84조의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관해서 판례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누구냐?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세기본법 81조의 6사항에 근거해서 상속세 증여세에 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돼서 그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정기선정 세무조사,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사유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부가과세 방식의 조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널리 인정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 세법에 좀 더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정한 요건까지 충족해야지만 국세기본법 81조의 6의 사항에 따른 부가과세 방식 조세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를 규정하고 있고요. 개별세법에서 질문조사권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세법 170조라든지 상증세법 84조처럼 양자가 겹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겹치는 영역은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